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한국형 전투기가 오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엔진을 끄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일부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회복하는. 아유 나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죠. 필승! 우리가 처음이다. 끝까지 안전하게. 안녕하십니까. 공군시험평가단 소속 정다정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으시네. 앉으시죠. 네. 어유, 걸어 나오실 때도 이 포스가 느껴져요. 굳이까지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종은 구지로 15초를 견뎌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참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가 어느 정도의 느낌일기가 체감이 안 되는데. 지금의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의 9배, 그러니까 내 9배. 몸무게의 9배가 머리랑 가슴에서 눌린다라고. 맞아요. 그런 예, 그런 기압에. 느낌이군요. 네. 내 몸무게의 뭐 2배냐 3배냐 그러니까 그 9배의 질을 견디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군에 이제 가서 촬영을 하다 이렇게 보면 돌아가는. 네. 맞아요. 저희가 한 3.5G까지인가는 해본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진짜 몸이 찌그러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예, 그런 기압에. 느낌이군요. 저런 지슈트도 입고 또 헬멧을 또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헬멧이 이게 하나당 거의 뭐 한 2억 정도 한다고요? 예, 이게 HMD라고 해서 첨단 헬멧인데요.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허드가 자동차에도 있잖아요. 네, 전방에 그렇죠. 뭐 속도 보도, 적기를 시연해주는 박스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전방 시연에 있는데 이 HMD 헬멧을 쓰면 고개를 돌려서 허드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정보들이 다 시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를 봐도 밑에를 봐도 적기가 저기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연을. 나옵니까? 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지슈트 뭐 헬멧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투기는 한 나라의 과학 기술의 어떤 집약체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투기의 핵심 인력인 우리 그 정소령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군사관학교 57기고요. 2009년 공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죠. KF-16 전투 조종사가 되셨는데 이후로 2019년 공군 최초로 여성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로 선발이 됐고 올해 8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죠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되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 KF-21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개발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전투기로 굳이 세대로 나누자면 한 4.5세대 정도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F-35라는 전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이건 이제 5세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게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 전투기를 그렇군요. 그럼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또 나름의 책임감과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거기서 같아요. 오는 뿌듯함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요게 그 무장 폭장량이 한 7.7톤 정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은 경전투기하고 대형 전투기 그 사이에 있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대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많이 아, 하시네. 네, 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미들급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시제기는 6대가 지금 네네네. 시험 비행을 위해서
26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이고 KF-21 시험용 조종사 8명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항속거리 탱크 달고 2,900km, 공중급유 능력도 있어서 더 넓어진 작전 반경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거구나. 요게 이제 공중급유하는. 네네네네. 저걸 이제 주사기 꼽듯이 꼽는군요. 이야 신기해. 저러면 이제 그 작전 비행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최대 속도는 한 마하 1.81. 이게 체감적으로 잘 안 느껴지는데 마하라는 게 이제 음속을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81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마하 1.81이면 서울에서 독도까지 10분이 채 안 걸리는 10분이요. 네, 시간 안에 쭉 도달할 수 있는. 이게 제주도를 저희가 이제 여객기를 타고 가게 되면 1시간. 1시간 정도. 네. 예. 만약에 KF-21 1.81의 속도로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는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아마 서울에서 독도 거리랑 비슷해서요. 그렇죠. 네, 10분이 채 안 걸리는 10분이요? 네, 시간 안에 쭉 도달. 와. 아 이게 야, 10분 만에 그냥 마하 1.8로. 이 왜냐면 이제 음속을 돌파할 때 꽝 하는 그런 네. 이 소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행기 밖에서 그런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충격파에 의해서 맞아요. 지상에서는 그런 폭음이 꽝 하고 나기도 하는데 예전에 가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꽝꽝 맑은 하늘에 KF-21에는 여러 가지 또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사항으로는 많이들 알려진 것처럼 A사 레이더가 그렇죠, 그렇죠. 있고요. 이게 그 A사 레이더라는 게 말 그대로 주변에 뭐 굉장히 넓은 범위의 수많은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죠. 네, 예. 맞습니다. A사 레이더가 아무래도 많이 유명해서 아실 텐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예전에는 레이더 하나가 한 가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공대공 모드를 하던가 아니면 공대지, 공대해, 공대지 무장 운용을 하던가. 근데 얘는 공대공 위협을 탐지를 하면서도 공격을 해야 될 공대지 이런 지형의 지물에 대해서도 또 탐지 식별할 수 있거든요. 원거리에서 탐지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패적인 능력으로 전자전 장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이 나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자파를 이렇게 계속 보내서 적의 레이더를 이제 거부하는 게 전자전 장비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자파가 아닌 것으로 얘를 잡을 수 있잖아. 모든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열원이 있기 때문에 추력을 통해서 그 열을 탐지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장비가 IRST고요. 마지막으로 EOTGP는 1000피트, 2000피트 상공에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위치를 포커스에서 높은 화상도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말 그대로 이제 KF-21이라는 국산 최초의 그 전투기. 예. 이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전에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뭐 이전에는 KF-16을 또 네. 조종을 하셨으니까 시험 비행 조종사와 전투기 조종사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전투기 조종사는 기 개발된 전투기 항공기와 무장을 토대로 전장 상황에서 이런 공격 방어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군의 주 핵심 임무인 영공방위를 그렇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는 그런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항공기나 무장의 매뉴얼을 이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항공기의 특성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닥쳤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부여를 하고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험도 하고요. 조종사 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극한의 테스트를 네, 실제로 시험 맞습니다. 비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 듣기로는 전투기를 위해서 상공에서 그 엔진을 끄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입으로 끄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전문적인 걸 들어갈 수 있는데 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양력을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 양력을 없애요. 수평 속도를 양력을 없애서 여기서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추력은
미미하게 있지만 조종이 안 되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우,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근데 비행 중에는 이게 태스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이거를 하고 이것을 회복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요것만 있고 안 해봤던 처음 접하는 임무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부담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보통 시험 비행을 하면 시간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 하세요? 보통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그 정도 떠 있습니다. 어우. 그럼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죠? 네. 네. 각 파트 엔지니어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임무에 대한 거를 브리핑을 진행하거든요. 임무 조종사는 정자경 소령님 되시겠고 금일 추진 임무로 5만 피트 1.3에서 고도만 5만을 유지하고 5만을 유지해서 1분간이죠. 1분이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점검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때는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구 착용을 할 때부터는 비행 모드로 모드 전환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계속 리마인드를 해요. 오늘 임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재원 맞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꼭 얻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행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진이라고 이제 엔진 추력 부분을 점검하는 비행을 했는데 우주 시작 부분 5만 피트 정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계획한 임무 다 문제없이 잘 수행했고 데이터도 좋게 나와서 어쨌든 전투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전투대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1년 선배가 KF-21 이제 시험 비행 할 거고 거기에 투입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딱 뭔가 마음에 왔더라고요.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투 조종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행 이런 자격이나 기술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이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그 나름의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충족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시간이라든가. 네, 예. 이게 조종사로서 총 비행 시간 700시간 700시간. 이상이거나 4기 리더 이상이 돼야 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밖에- 사기 리더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게 공군 전술의 약간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공군 전투 기동은 2기가 기본이에요. 넘버 1, 2. 그래서 2기 리더, 요기라고 하는데 4기 리더는 그 4개 단위의 편대를 다 지휘 진솔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 4대 정도를 이끌 수 있는 네. 리더가 제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 리더. 생환 훈련이 조종사가 조난을 당할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구출이 될 때까지 식과 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저녁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처음에 이제 낙하산 탈출부터 시작해서 착지하면 쉘터를 구축하고 내 체온을 보호하고 뱀 같은 파충류, 꿩 같은 조류, 토끼, 포유류 이런 것들을 종별로 잡는 법, 뭐 손질하는 법, 먹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해서 배워요. 그래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저도 언뜻 들었는데 우리 파일럿 한 분을 양성하는데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정소룡님 같은 이런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200억 정도. 200억. 비행기 한 번 뜨는데도 다 돈이에요. 저 시간당 몇 천만 원. 나 깜짝 놀랐어. 저기 한 시간 뜨려면은 기름값이 한 2천만 원, 몇 천만 원 든대요. 한 몇십억짜리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발사 시험을 해서 명중도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할 수밖에 아우. 없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정소룡님께서 베테랑이시지만 이게 뭐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위험 상황이라고 하면
개발 중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KF-21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뭐 KT-1, T-50 개발 과정에서도 뭐 물론 조종사분들은 안전하게 착륙하셨지만 그런 사고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뭐 초기 개발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KT-1 초기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처음으로 만든 항공기 그 프로펠러 훈련기죠. 네, 프로펠러 훈련기. 그걸 이제 시연하는 자리인데 그때 이제 이런 이젝션을 하려면 일정한 힘 이상으로 딱 당겨야 이젝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탈출을 하는 네, 거죠. 예. 탈출이 되는데 전방적 조종사가 의도치 않게 탈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후방석 조종사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젝션을 했던 사례가 있고 비행을 하는데 이제 모기지로 돌아오는 찰나에 갑자기 풍압이 막 느껴진다고 그 선배 조종사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보니까 캐노피 뚜껑이 이게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비행 중에 이게 날아간 거잖아요. 네. 어우.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더 안전하게 제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모아놓긴 해요. 그 봉투에 각자의 머리카락이나 그러니까 이게 영연을 찾지 못했을 때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전투대대 있을 때부터도 워낙 위험하다 뭐 했지만 시험 비행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딱 중압감이 있어서 그때는 제일 많이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했고 나는 하겠다라고 의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래라 하고 그냥 믿어주시고 잘 지켜봐 주십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 여러 가지 요건이 또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소룡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 1분 1초도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작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내리는 결정이 나와 우리 동료를 뭐 위험으로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순간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런 순발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건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내가 훈련하고 체득했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종사로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제 KF-21 개발 시험 비행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